안녕하세요. 슈아미디어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 번역 영상이 아닌 이슈에 대해서 제 생각과 그 관점을 한번 제 나름대로 전달해 드리려는 목적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최근에 그 학생들,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문해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이슈가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해력이라는 것들, 문해력, 다르게 말하면 이제 어휘력이랬죠. 어휘력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의미로도 볼 수 있겠,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생각을 해보고 한번 의견을 드려보는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문해력이란 어떤 뜻을 말하냐면 한자어겠죠. 문해, 그럴 문자에 풀해자가 되겠죠. 네. 말 그대로 글자를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글자를 이해하는 능력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됐느냐? 그것은 아무래도 먼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한글의 특성과도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표음 문자인데요. 표음 문자라는 거는 그래서 한번 한자로 같이 쳐보겠습니다. 네. 소리를 표현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문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 같은 경우에는 글자 하나하나에 그 의미가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와 가자라는 이 한글 글자는 자음의 기역과 모음의 아가 결합돼서 가라는 글자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가라는 글자 하나만 가지고 어떤 의미가 없죠. 따라서 다른 글자와 결합이 됐을 때 가난, 뭐 감옥 이런 식으로 다른 글자가 결합됐을 때 그 단어가 소리로서 기억이 되면서 소리로서 표현이 되고 그 소리가 뜻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문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대로 한자인 경우에는 표의 문자인데 같은 가짜를 쳤을 때도 이렇게 여러 한자가 나오는데 같은 의미를 가진 가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 여러 의미 그 글자가 나오는데 이 글자 하나만 집가짜 이 글자 하나만 가지고도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인 건데요. 이게 왜 한글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냐? 한글의 경우에는 소리로만 단어를 습득하고 기억해서 사용하게 되는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나하나를 누군가에게 하고 글을 쓰거나 누군가에게 말을 전달할 때 그 말에 대해서 외워서 그 단어를 기억해서 그 기억한 바를 근거로 말을 조합을 해서 말을 하게 되는 건데 말을 하면서 그 뜻에 대해서는 그 단어가 가진 고유의 뜻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글자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다는 그동안에 살면서 한글 교육을 받고 말하면서 보면서 듣고 기억한 것들에 의존해서 외워서 이제 자연스럽게 외워서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이게 발음이 같으면 어떤 단어가 맞는지 어떤 단어가 정확한지를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그 이유는 한자 교육이 잘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단어 하나가 가진 한자에 대한 그 의미를 알고 쓰게 되면 어떤 오타라던가 오기라던가 아니면 말을 할 때 어휘력이나 문해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될 텐데 한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그 머리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글로만 이루어진 단어들에 대해서
빈도가 낮다거나 생소하다거나 아니면 처음 보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 보는 이 아니겠죠. 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썼는데 본인이 생소한 단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뜻인지 한글만 봐서는 모르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글에는 대부분이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그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자에 대한 교육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제대로 된 한글 교육이 아니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실례로 지금 기사를 하나 뭐 가볍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한 두 문장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부분 한자죠. 느는 조사 그냥 순 한글입니다. 한국 한자죠. ABC는 영어고 협회 한자입니다. 사무검사 한자, 조치 한자, 권고사항 한자, 이행 한자, 점검 한자, 결과 한자, 을은 우리말, 오는 우리말, 8 이건 숫자고요. 1 한자, 오후 한자, 정부 서울청사 한자, 에서는 조사고, 발표 한자, 합니다는 순우리말입니다. 벌써 거의 90% 가까이가 한자로 된 한글인 거죠. 한글인데 한자를 표현하기 위한 한글입니다. 또 황희 사람 이름인데 아마 한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체부 한자고, 장관 한자, 직접 한자, 협회 한자, 제출 한자, 권고사항 한자, 집행 한자, 계획 한자, 대한에서 여기 대자는 한자입니다. 뭐뭐에 상대하다, 맞서다라는 한자입니다. 뭐뭐 아이고 잠시만요. 네. 평가 한자, 후속 한자, 방침 한자, 발표 한자, 이 등도 한자죠. 예정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어, 그러니까 단어나 우리가 말하는 단어나 아니 문장 이런 것들이 95% 이상은 한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글자를 눈으로 보고 말을 할 때, 읽을 때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한자의 의미를 모르고 다만 우리는 듣고 보고 소리로 듣고 이 한글을 본 여태까지의 그런 학습으로 기억에 대해서 의존한 거죠. 그 기억으로 이게 이 글자가 어떤 뜻인지를 기억하고 또 어떻게 발음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습득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이 뜻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뜻은 우리가 많이 접하고 많이 사용한 것들은 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작년인가요? 그 파이로 광복절이 일요일에 이제 공교롭게 끼게 되면서 그것을 공휴일로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사흘 연휴 그러니까 광복절이 월요일 날 둠으로써 금, 토, 일 사흘 연휴라는 그런 기사가 뉴스화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사흘이란 단어에 사흘이란 단어를 몰라서 그러니까 몰랐다기보다는 이 사흘이 3일이냐 4일이냐라는 논쟁 때문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했었던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사흘 같은 경우,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사흘이 3일이라고 거의 뭐 학습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학습적인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학습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는 비중이 높은데 그렇지 않고 최근에 이제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흘이 단순하게 이 사자가 넉사자로 그 인식을 하고 4일 아니냐라는 그런 논쟁이 4일로 착각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흘이라는 것은 사실상 순우리말이잖아요. 근데 이 사흘, 이 날짜를 세는 순우리말,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런 것들은 여기에는 다 한자가 하나도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자가 넉사자라고 한다면은 한자, 이 순우리말로 이루어진 이 단어의 연결성에 이 넉사자가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순우리말과 한자어와 이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사실상 혼동될 이유가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한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말이라 하더라도 우리말에는 대부분은 한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한자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말이 과연 어떤 한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기본적인, 그러니까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수준의 최소한의 한자 정도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면 문해력이나 어휘력에 대한 어린 친구들의 이슈가 많이 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단적으로 이슈가 되었었던 이 위화감이라는 단어를 아이들이 몰랐었잖아요. 몰랐던 이슈가 있었는데 이 위화감이라는 단어도 사실 이게 평소에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 단어 하나하나를 뜯어봤을 때 한자는 그렇게 어려운 한자가 아닙니다. 단어 하나에 대한 한자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한자이기도 하고요. 이 한자를 가져와서 보면 이 위자는 어길 위자, 2번에 있네요. 그리고 이 화는 그러니까 조화로울, 잘 어울린다는 그런 활자고요. 감은 뭐 감정, 감각 이런 데 쓰는 한자, 느끼다 감자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보면 굉장히 많이 쓰이는 한자입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위법 아니면 위배, 그런 법을 어기다던가 아니면 어떤 잘못된 행동을, 잘못된 의미인 거죠. 잘못된 것을 하다라는 의미. 그리고 위증 이런 데도 많이 쓰이는 단어고요. 이 화자는 굉장히 많이 쓰는 한자죠. 화목, 화합 이런 데 굉장히 빈도가, 우리말에서도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은 한자고, 이 감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한자가 아닌데도 이것들이 아무래도 단어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한자 교육이 되어 있었다면, 아주 기초적인 한자 교육만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단어들의 뜻을 최소한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자 교육이 저희가 어휘력이나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 중에 두음 법칙의 적용도 좀 크진 않겠지만 일부 어떤 사유로서도 차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자겸의 난이라는 역사책에 나올 역사상 역사가 있죠. 근데 이 난이라는 게 원래는 사실 한자는 란이거든요. 어지러울 난자를 써서. 근데 여기서 난자로 표현합니다. 이게 두음 법칙 때문에 그런데, 이게 두음 법칙이 한자의 고유의 음을 우리말로 발음할 수 있는 고유의 음을 왜곡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한자 교육의 어려움을, 그러니까 한자를 공부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약간 헷갈림을 느끼고, 예를 들어서 한자 문화권에 있는 중국어나 아니면 일본어 같은 다른 나라 언어를 공부하는데도 조금 방해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난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난으로 발음하는 한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여기도 난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거는 실제로 난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두음 법칙상 그러니까 추천에는 표시가 되고 있는 거지만 사실상 이건 란자입니다. 란자.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순수 발음 난에 해당하는 한자는 이 어려울 난자인데, 이 어려울 난자 같은 경우에는 이 어지럽히다 난자와 이 어려운 난자가 뜻이 약간 비슷하다 보니까
이자겸의 난의 실제 한자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상 난이라는 게 난동피다, 뭐 혼란스럽다 할 때 그런 난인데, 이자겸이 어떤 쿠데타 비슷한 것을 일으킨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려울 난자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난자가 맞는 건데, 뭐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두음 법칙을 적용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일본어에서도 이게 이제 이 난자를 일본어에서 이제 일본어 고유 발음이 아닌 음독을 했을 때, 그러니까 훈독이 아닌 음독으로 하게 되면 이게 란으로 되거든요. 란. 일본어에선 란이 되는데, 이게 일본어를 학습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한자 공부했던 한자와 대입을 했을 때 좀 비슷한 한자도, 발음이 비슷한 한자가 많은데 이게 전혀 다르게 우리가 알고 있다, 난으로 보통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헷갈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난으로도 발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훈독에서는 무스카시지만 그 한자 발음에 고유한 발음, 그러니까 음독으로는 이게 난이고요. 일본에서 이게 난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발음이 만약에 한자 교육이 제대로 됐다고 하면, 한자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하면 일본어를 공부하는데도, 뭐 중국어도 마찬가지고요. 한자 문화권의 어떤 언어를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두음 법칙 같은 것들이 조금 그러니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용 같은 경우에도 청룡 할 때 용인데, 이게 앞에 나오면 용으로 발음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산 같은 지명 이름 있잖아요. 이게 사실상은 용산입니다. 이게 뭐 북한에서는 도움 법칙을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용산으로 쓰이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용자가 용자가 아니거든요. 용자인데,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예, 이겁니다. 이건데 그 두음 법칙 때문에 이게 용으로 발음하거든요. 이게 일본어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어 고유 발음, 그러니까 음독 기준으로는 류거든요. 류면 어떻게 보면 발음이 한국어 발음과 정확하게 똑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자음에 해당하는 리을 발음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이러한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어 같은 경우, 뭐 중국어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일본어 공부하기 전에 이 한자가 룡이 아니라 용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은 헷갈리는 경우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것들도 한 단계 그 장애물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음 법칙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발음을 원활하게 하고 그 표현하기 쉽게 하려고, 한글을 표현하기 쉽게 하려고 만든 법칙이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문해력이나 어휘력을 습득하는데 일부분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몇 가지 더 드리면, 노면 같은 경우 있죠. 노면도 사실상 로면이거든요. 이게 두음 법칙 때문에 노면이 되는 건데, 이게 일본어로는 로맨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한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다면 일본어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두음 법칙의 영향으로 이게 노자로, 이 길 노자겠죠? 길 노자죠. 그리고 이게 사실상 실제로 이걸 우리가 노라고만 여긴다고 하면은, 일본어 공부할 때 아까 이 용과 같이 이렇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불필요한 좀 과정을 거치게 되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수량할 때 그 양자 있죠, 이 양자도 보통 양으로 발음하잖아요. 부등호흡 때문에. 보여드리면, 어떤 양이 많다, 양 좀 더 주세요, 뭐 이런 말을 할 때, 이 한자인데 이거 일본어로는 료입니다. 료라고 발음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보통 이거를 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좀 왜곡이
그러니까 한자에 대한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자 문화권의 어떤 언어를 공부할 때도 약간 불편함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뭐 두음 법칙이 뭐 잘못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한자에 대해서 조금 부족해지고 한자에 대한 교육이 조금 여의치 않게 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메일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뭐 작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논술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논술을 할 일도 많을 텐데 그럴 때 이런 한자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말을 어떻게 한자로 표현하는지에 대한 학습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오타가 심해지고 굉장히 쪽팔릴 일도 생기고요. 그리고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할 때 메일을 쓰면서 그 메일을 한통 쓰게 되더라도 여러 번 그런 확인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그런 확인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어떤 메일에 치명적인 오타가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상대방 입장이나 아니면 우리 같은 직장의 팀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된다면 겉으로 욕은 하진 않더라도 속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이미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들 하나 사소하다고 보면 사소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 하나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낮아지게 되는 그런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훼손이나 명예훼손 할 때 이 훼손을 가끔 제가 명예훼손이라고 쓰는 사람도 꽤 본 것 같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메일을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이 회라는 단어가 뭐 쉬운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회자, 이 훼손이라는 단어를 쓸 때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로만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발음 나는 대로 그냥 회라고 써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과연 이 회에 이 훼손, 그러니까 상처를 입히고 어떤 흠을 내다라는 뜻이 과연 있냐 그런 것들을 한번 기존에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훼손이라고 잘못 쓸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자를 참고적으로 표현을 드리면 그러니까 해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손상을 받는 그런, 그러니까 내 명예에 이건 손은 당연히 손실보다 아니면 손해를 보다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쓰는 한자죠. 명예는 뭐 다 아실 테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 손해보다 이런 말들은 많이 쓰기 때문에 뭐 그리고 발음도 그렇게 중첩되는 뭐 헷갈리는 발음이 없어서 그대로 써도 무방하지만 이 회자 같은 경우에는 이 회라는 게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자를 모르고 그 기존에 소리로만 학습된 것들로만 표현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자에 대한 습득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잘 받아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실수들은 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뭐 신랄한 비판 뭐 이런 단어를 쓸 때 이 신랄이라는 단어 이것도 뭐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니지만 단어 하나하나를 뜯어봤을 때 신자는 굉장히 쉽거든요. 신자는 매우 신자입니다. 그리고 날자는 이것도 매우 같은 맵다라는 뜻이에요. 얼얼하다. 네, 맵다라는 뜻인데 우리 그 마라탕 할 때 라자가 이 라자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라를 중국어 발음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 날짜가 라가 된 것 같고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게 둘 다 맵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신랄한 비판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그냥 어떤 정신을 확 깨우게 하는 그런 매콤한 좀 매운 비판을 한다는 얘기니까 되게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들어는 봤는데 이 한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존에 소리로만 학습된 것들로 표현하게 된다면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이렇게는 쓰지 않을 거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로 한자 교육을 좀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실수들도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교육을 제대로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때나 아니면 평소에 말을 할 때도 어떤 한자의 뜻에 기반해서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말의 95%는 그러니까 대부분은 한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실수 같은 것들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국어 교육을 할 때 그러니까 한자 교육은 별도의 그러니까 별도 과정을 따로 뽑아서 한자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선택으로 알고 있는데, 뭐 저희 때는 필수 과목이긴 했지만 지금은 아마 선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자 수업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렇게 교과 과정을 따로 빼지 말고, 그리고 한자 수업 때, 저도 어렸을 때 한자 수업 들었을 때 굉장히 고문 위주의 한자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실용적인 한자가 없었어요. 별로.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한자 과정을 떼지 말고 국어 교육 과정에 우리말 교육 안에 한자 교육도 포함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상용 한자, 여기서 상용이란 말도 분명 한자에 대해서 좀 평소에 관심이 가지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거 상용 한자? 그러면 비즈니스 한자네? 상업용 한자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 상용 한자라는 거는 상시 쓰는, 자주 쓰는 한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상자가 항상 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은 이제 쓸 용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일단 오해가 바로 발생할 수 있는 단적인 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용 한자인데 이것을 저거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할 때, 상업적으로 쓸 때 쓰는 한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때 쓰는 상자는 이 상자거든요. 네, 이 상자인데 실제로는 요 의도인데 요 의도로 곡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자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초등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도 나이가 대부분은 한자 교육을 정규 과정에서 한자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과연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식으로 제대로 한자 교육이 이루어졌을지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국어 교육 내에 한자 과정을 병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들이 지금과 같이 문해력이나 어휘력을 향상시키는데, 그리고 오히려 한자를 알고 있어야 바른 우리말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제가 지금 방금 예를 들었다시피요. 그렇기 때문에 문해력이 좋으면, 그러니까 어휘력이 좋으면 공부, 비즈니스, 외국어 모두 다 잘할 수 있고요. 그것을 잘하려면 우리말을 먼저 잘해야 되는데, 그 우리말을 잘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한자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과거 한 20년, 30년 전부터 한자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소홀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미 한자에 대한 어떤 의미나 뜻, 이런 것들을 나중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상용 한자를 공부한다던가 아니면 한자 능력 시험을 본다던가 하는 경우가 별도로 공부하지 않는 경우라면 굉장히 습득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 시험들도 분명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주 쓰이는 상용 한자 같은 경우에는 국어교육 과정 안에 같이 병행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한자지만 우리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한자를 같이 교육에 담으면 이러한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지금까지는 번역 영상 위주로 채널 영상을 많이 소개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지금 저작권 영상 같은 경우에 유튜브 제재가 좀 심하다 보니까 일본어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한자 교육 같은 위주로 조금 한번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도 쉽게, 그러니까 가볍게 재미있는 그런 공통점을 통해서 한글과 일본어의 재미있는 공통점을 통해서 그냥 가볍게 일본어를 좀 그 전달드릴 수 있는, 일본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전달드릴 수 있는 컨텐츠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일환으로 먼저 이렇게 한자의 중요성을 에 대한 컨텐츠를 영상을 먼저 만들어 봤고요. 앞으로도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빌드업하고 좀 개선을 해서 정리가 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처음 이렇게 스트리밍이 아니고 어떤 녹화 영상을 찍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한 부분도 많고 그랬을 텐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